MS가 7월 1일부터 상업용 정부 고객을 대상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독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상업용만 인상이 되는 거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개인용 오피스는 그럼 가격이 그대로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또다시 가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가격이 오르는 대신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 걸까요? 네, 그냥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지난 1년간 약 1000개 이상의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밝히면서 서비스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인상이 기업들의 IT 예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MS 실적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보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상업용 이제 오피스 구독 가격을 또 이렇게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사람들한테 기업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리고 또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절대적인 가격만 보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 안 될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 기업들은 요새 AI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는 비용보다 구독 서비스 조금 더 내는 게 10%, 13% 더 내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다. 이게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반감을 살 정도의 문제라면 난리 났죠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어디가 있고 또 어디가 더 싸고 어디 게 이제 더 좋고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지금 묻어가는 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도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물류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이쪽도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AI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올려서 결제를 할 거냐 그러면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아니까 개인용은 안 건드린 겁니다. 개인용을 건드려 버리면 우리도 또 얘기가 달라지는. 네, 그렇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미국 소비자분들, 투자자분들 힘이 어마무시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벌써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났겠지만 지금 상업용 위주로 한다는 건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이겁니다. 10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넣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산업이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일부 몇 개의 산업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획기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해야 하는 점이라서 가격 올렸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은 모두 수혜를 본다. 그래서 이 글자만 보면 상업용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올렸는데 이걸 기업 입장에서 지불할 만하냐라고 봤을 땐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걸 도입하는 기업들도 봐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뭐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도 나오는데 탄력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퀀터티는 떨어지게 되고 이 민감도 탄력도에 따라서 세일즈 레버뉴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 거의 퀀터티는 생각 안 해도 될 상황인 거네요. 왜냐? 퀀터티가 줄어들려면 인건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니까 이거 그래 올려. 그러면은 거의 MS는 매출 이 상업용 오피스 이 가격을 올리면 올린 만큼 거의 매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바로 효과를 보는 거죠. 바로 효과를 보고 근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뭐 목표치를 하향한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뉴스를 딱 처음에 보면 목표치를 하향해 그만큼 판매할 자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가 부족하죠? 전력도 부족하고 D램, 칩이 부족합니다. 메모리. 당연히 이제 이쪽에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더라도 이 칩을 확보를 못하면 네. 매출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렇죠. 일단 이런 변수가 있다라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 네. 뉴스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표치 하향의 이유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제미나이 챗 GPT 쓸 때를 되돌아가 보자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들을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검색을 하고 혹시 몰라가지고 기존의 검색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뽑아내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소비자들도. 네. 저도 그랬었고. 막 모니터 앞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야, 이거 했는데. 이거 맞나? 하면서 막 그렇죠. 우리 그래서 맞다! 네이버로 다시 한번 쳐보고 맞아요, 유튜브에 다시 맞아요. 검색해보고 네. 그랬잖아요. 하물며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입 속도에 대해서 빠르냐 늦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입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라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겠다. 그러면은 사실 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 MS의 주가 변동성은 타 종목 대비해서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적죠. 그런데 주가의 이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재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만약 이 재료가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쳤다라면 지금 향후의 주가의 향방은 어떤 키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당일날 그 뉴스가 나올 때 공교롭게도 네. 그 지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폭이 이제 확 좀 더 밀려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일단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서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을 내는 것들 중에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 대한 수익의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2년 동안의 매출인데 네. 2년 동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 클라우드 수익이 줄어날 때. 이때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만약 클라우드 수익이 줄어나는 그 이유를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칩 공급에 대한 쇼티지 때문이냐? 아니면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뭔가 확신을 갖고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 때문이냐. 네. 그거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제 꾸준한 성장에 대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어서 클라우드 수익에 대한 추세를 저는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그렇지만 기업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안 쓰는 기업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찾기 쉽지 네. 않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다가 AI 플랫폼 구독료를 더 낸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을 쓰고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내해요? 그렇죠. 맞아요. 쓰고 그리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간의 파일 호환성 문제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걸 업데이트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현재 사업 구조의 강점을 살려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등락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등락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었던 PC 시장이 이제 막 다시 일어나고 있죠. 네. 왜냐하면 AI가 붙은 PC, 네네. AI가 붙은 플랫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성장의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대신에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내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네. 것은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제부터 가야 된다. 480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네. 투자할 때는 저밖에 안 500불, 보입니다. 510불 쉬지 않고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차트 보니까 인텔리전 클라우드 네. 거의 2년 동안 50% 오르고 1년 동안 20에서 25%씩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인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지금 이 클라우드가 차지하고 있는 게 벌써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성장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구독 서비스에서 나오거든요. 네. 구독 서비스에서 가격 올렸으니까 또 그만큼 또 올라간 상황. 네. 그러면 실적은 실적대로, 주가는 주가대로 올라가는데 누가 토를 달 명분이 없는 거죠. 네. 뭐 투자가 과하다? 지금 과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뭐 여기서
발을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가 과합니다. 메타는 뭐 아웃풋도 없는데 지금 인풋이 너무 과합니다. 이걸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우려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미국 내에서 도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에게 지면 게임 끝이거든요. 끝. 네. 그냥 생존 문제. 그렇죠. 생존의 문제인 거죠. 또 무서운 얘기.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생존 얘기하면 또. 그러면은 최근에 MS 주가가 타 종목 대비 큰 등락이 없었거든. 좀 네. 밋밋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되고 마진율의 확대 상승 좀 확장이 된다라면은 사실 이게 주식 증시의 색깔이 조금 더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뀐다면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사실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네. 단기간에 투자의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2년, 3년, 4년을 추적해 보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지. 테슬라처럼, 엔비디아처럼 아니면 뭐 메타나 그 외에 조금 작은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기업들처럼 어떤 단기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 지금이니 하고 사서 다음 주 돼가지고 왜 이거 1%밖에 안 올라요? 왜 2%밖에 수익이 안 내? 이러시면 답이 없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나인 분.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 안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결국엔 그동안에 구축해온 인프라의 무서움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지금 계속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건 AI 시대에 PC 쓰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을 네.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이 디바이스 기기 중에 애플의 아이폰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 그 외에 뭐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챗GPT나 제미나이라든지 뭐 그록이라든지 이러한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면 소비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당장의 어떤 다음 주 다음 달의 결과 네. 혹은 산타랠리를 보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네. 내년 이맘때쯤엔 어느 정도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라고 좀 크게 보시는 분들에게 네.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짧게만 네. 여쭙고 싶은데 코스피 국장에서 네. MS와 파트너십 강화 기대감이 되는 게 LG 그룹주인데 나왔죠 오늘.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 입장에서는 일단 냄새는 많이 풍겨났습니다. 근데 많이 풍겼는데 투자자분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턴키로 하게 됐을 때 닿을 수가 있어요. 자, LG 전자가 공조를 하죠.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와 ESS 네.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합니다. 제공하고. 그럼 이걸 효과적으로 전력을 효율성으로 공급하고 공조 장치를 네.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게 LG CN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MS가 네. LG하고의 협업을 해서 데이터 센터의 일부분을 준다고 하면 LG는 외주 업체를 끼지 않고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LG가 전기전자 반도체 IT를 다 합해서 그동안에 가장 소외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모멘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젠 LG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금 필사의 전략을 펼쳐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정말 뉘앙스만 풍기다가 끝난다? 그러면 시장에서 LG는 완전하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되죠. 일단 첫 번째, MS가 선택을 했어? 그 기업 어디야? 아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발열이라든지 공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MS가 뭔가 대규모 수주를 한국 기업과 했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야?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LG전자라는 기업이 있네? 이런 상징적인 부분이 한번 해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오늘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뚝딱 지어가지고 다음 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수년 동안 계획하고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규모가 세탁기 한 대 팔고 TV 한 대 팔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시됐던 매출,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다시 밸류를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네. 일단
기대감은 좀 커졌고 가능성 있어 보여요. 현실화 네. 될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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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이님께서는 그럼 MS는 어떻게 사요라고 여쭤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안 사냐 고민을 하지 마세요. 사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를 고민을 하자니까. 맞아요. 네, 그쵸? 알겠죠? 듣고 이게 계시죠, 공고객님? 사냐 안 사냐가 네. 문제 아닙니다. 공공이 일단 사야 사요. 되는데 네. 한 주씩 살 거냐 한 번에 살 거냐 네. 이거는 이제 네. 본인. 그렇죠. 네, 공공님의 선택이다. MS와 애플은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예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그들 걱정하실 연예인 필요 걱정. 없다. 맞아요. 우리 저희가 당장의 계좌 걱정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